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거셌던 블랙 옥토버의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거치고 나서 11월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명 높았던 10월 증시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9월도 어려웠고 10월도 어려웠는데 11월장에 대해서 이제는 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양대 시장 모두에는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11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실까요, 부장님? 네, 코스피가 기준으로 PBR 그러니까 0.8배 그리고 PER 9.8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코스피 기준 2,3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300을 계속적으로 이탈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는데 이게 부분이 이제 오늘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이제 급반등으로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 하반기 때도 시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하반기에서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2,100선까지도 갔었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올해로 지금 또 어디까지 빠지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2,300이 조금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매파적에서 이제 또 비둘기적으로 그러니까 네. 금리를 동결하고 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함께 또 환율도 최근에 보면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단지 전쟁에 대한 부분들 사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확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은 계속 또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계속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개선해 주는데 수급 측면과 굉장히 좋은 오늘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자체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FOMC나 또 11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전쟁과 같은 이슈는 저희가 좀 핸들링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 점들도 어떻게 또 나타날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시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채권 매수와 또 증시에서는 매도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한 이유를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공매도 조치로 지금 시장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이 또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금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결국엔 모든 자산시장, 부동산도 그렇고 채권, 주식시장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혈액과 같은 자본이라는 그런 부분이 대출을 한다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계, 기업 모두 힘든 상황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조금은 안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여기에 OECD가 지금 한국에 대한 전망을 올해는 1.9, 내년은 1.7까지 지금 성장률을 좀 낮춰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난 6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5개월간 약 8조 원의 매도를 주식시장에서 하게 만든 또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1월 들어서는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중국의 지금 경기가 조금은 회복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시장에서 계속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일본 역시 이런 아시아 지역의 시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오늘 공매도 금지에 대한 뉴스로 주가가 오늘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이렇게 우상했던 적이 많다라는 점에 조금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급하게 오름세를 보였다기보다는 지그재그로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조금 저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실 하반기에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젠 또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올저 내고라고 올해는 좀 저점이고 내년이 다시 고점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창용 총재의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뭐 가격도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살펴보면 반도체주의 주가가 좀 오르는 건 미미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또 주가까지 이것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시점은 내년이라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조심스럽지만 올해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건 올 하반기 11월, 12월에부터 사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진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올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9만 원, SK 하이닉스는 16만 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본다면 반도체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수요가 같이 올라간다면 P하고 Q가 동시에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 호전인데 내년에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요라든지 그리고 내용 면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수요 회복, 특히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률이라든지 전환율,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PC나 뭐 스마트폰 또 그리고 핸드셋, 서버 이쪽에서 기존의 어떤 수요량이 탑재량이 낸드나 뭐 DDR 쪽에 다 증가할 거다. DRAM 쪽이 다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올해 상당히 힘들었던 네. 해 그러니까 감산도 해야 되고 재고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국면이었다면 내년에는 가격도 회복되고 수요도 늘어나면서 P하고 Q가 동반 성장하는 부분들 그렇다고 본다면 말씀하셨던 올해 뭐라고 그러셨죠? 그 신조어 그런 네. 것처럼 지금 올저내고. 네. 올저내고 네. 표현하시던 것처럼 오히려 하반기 연말은 그런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 자체가 반도체 업황이나 뭐 다른 부분들 뭐 Q와 P 모두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연말쯤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연말 랠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걸 주도할 업종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반도체 쪽을 봐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안에서도 HBM이 지금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게 올해 챗 GPT가 쏘아 올린 AI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된 그런 반도체 그러니까 HBM에 관련된 기업들을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추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HBM과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서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11월 장에서 저희가 공략할 섹터는 어디를 봐야 되고 종목은 좀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11월은 지금 오늘 주가의 흐름만 봐서는 낙폭과대주들 네. 또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오늘 2차 전지였잖아요. 네. 공매도 비중 높고 낙폭 과대였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오늘 급반등을 하면서 오늘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2월을 본다면 이렇게 낙폭이 좀 크고 그리고 그러면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권사들이 이렇게 제가 교집합처럼 좀 찾아보니까 역시 반도체가 가장 네. 많이 나오는 게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업종, 조선, 방산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한다면
역시 헬스케어 쪽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부터 유럽 지금 바이오 관련된 행사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쉬어왔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 개별적인 또 종목들 장세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섹터와 거기에 또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sektor들은 다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앞서 잠깐 반도체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계속 뭐 시장에서는 데이터들이 좋았습니다. 네.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중에서 뭐 조선이나 방산, 특히 뭐 방산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지금 뭐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한 수출주로서에 대한 그런 비중이 계속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방산주, 특히 조선 안에서도 방산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방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압축하실 필요 있겠다 해서 뭐 대표 가능하시면은 그 업종 내에서 대표 종목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고, 만약에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못 고르시겠다 하신다면 ETF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ETF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ETF 투자하시기 좀 좋겠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그런 흐름을 내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ETF에 담아져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ETF에 대한 투자도 개인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섹터 내에서는 좀 대장주격인 종목들을 보시되 그게 좀 어렵다 하신다면 ETF 투자도 좀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럼 탑픽 종목도 따로 있으실까요? 탑픽은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 보면 그 뭐 약간은 개별 종목이긴 한데 네. 드림텍 같은 경우 이제 뭐 최근에 낙폭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이 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제가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드림텍일 것 같은데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부터 헬스케어 그리고 뭐 전장까지 해가지고 이게 삼박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좀 다양화되어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했다고 한다면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 분명히 중국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뉴스에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전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동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가를 인수하면서 2020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인수하면서 이쪽에서 앞으로 전장 그러니까 스마트카 뭐 이런 쪽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이 확대가 될 때 수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선 패드 그러니까 무선으로 우리가 그런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사가 지금 미국의 라이프 시그널스와 함께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향후에 FDA 승인을 받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포션이 커질 겁니다. 이에 맞춰서 동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캐파 증설도 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헬스케어 쪽에서도 근데 좀 뭐 수혜가 혜택이 예상되고 그리고 IT라든지 전장 쪽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